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슈퍼컴퓨터로도 풀려면 수십억 년이 걸리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단 몇 분 만에 풀어낼 수 있는 기술이 나타났습니다. 네, 바로 양자 컴퓨팅이죠. 오늘 이 혁명적인 기술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왜 양자 컴퓨터가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 그게 도대체 뭔지, 어떤 기술들이 경쟁하고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또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주 가까운 미래인 2026년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오늘날 슈퍼컴퓨터가 가진 한계, 그리고 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의 컴퓨팅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이런 것만 봐도 컴퓨터 기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슈퍼컴퓨터는 상상도 못할 정도고요. 근데 말이죠, 이런 엄청난 컴퓨터로도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컴퓨터 방식에는 아주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인류를 구할 신약을 개발하거나 아주 복잡한 금융시장을 분석하거나 또 기후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일 같은 거요. 이런 문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변수가 조금만 늘어나도 계산해야 할 양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해 버린다는 겁니다. 종이를 계속 접으면 순식간에 달까지 닿을 만큼 두꺼워지는 것처럼요. 지금의 슈퍼컴퓨터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는 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혁명의 핵심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요, 정보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 바로 알갱이부터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기본 단위는 비트라고 하죠. 이건 마치 전등 스위치 같아요. 켜지거나 1, 꺼지거나 0, 딱 둘 중 하나만 가능하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요, 마치 뱅글뱅글 돌아가는 동전 같습니다. 앞면일 수도 뒷면일 수도 있는 그 모든 상태, 즉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물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바로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딱 하고 보기 전까지는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한 몸에 다 품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양자 컴퓨터가 가진 어마어마한 힘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요, 바로 이 동시에라는 특징 때문에 계산 능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큐비트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계산 능력은 2배씩 강해져요. n개의 큐비트는 2의 n제곱만큼의 힘을 내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큐비트가 한 300개 정도만 있어줘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수보다 더 많은 상태를 동시에 표현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건 기존 컴퓨터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양자 컴퓨터,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사실 이 분야는 아직 이게 정답이다 하는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기술들이 내가 최고다 하면서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업계를 이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두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초전도 방식과 이온 트랩 방식입니다. 이 두 방식은 장단점이 아주 뚜렷해요. 먼저 초전도 큐비트는요, 처리 속도가 정말 엄청나게 빠릅니다. F1 레이싱카 같다고 할 수 있죠. 대신에 아주 예민해서 작은 노이즈에도 오류가 생기기 쉽고, 그걸 작동시키려면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 환경이 필요해요. 반면에 이온 트랩 큐비트는요, 아주 안정적이고 정확합니다. 스위스 명품 시계 같다고 할까요? 큐비트끼리 연결도 아주 잘 되고요. 하지만 단점은 처리 속도가 초전도 방식에 비해 훨씬 느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초전도냐, 안정성의 이온 트랩이냐, 이 구도인 거죠. 그리고 각 기술 방식에는 그걸 대표하는 챔피언 기업들이 있습니다. 초전도 진영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IBM, 구글, 그리고 리게티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이온 트랩 쪽에서는 아이온큐와 컨티뉴엄이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들이 선택한 기술에 미래를 걸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우리가 특히 투자자나 이 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어떤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양자 컴퓨팅 레이스의 선두 주자들을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역시 IBM입니다. 초전도 방식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죠.
IBM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들의 개별 계획, 즉 로드맵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스템을 어떻게 키워나갈지, 오류는 어떻게 줄여나갈지 그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면서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IBM의 로드맵인데요. 이걸 보면 정말 명확해요. 아직은 오류가 많은 실험적인 단계에서 시작해서 2029년까지는 궁극의 목표인 내결함승, 그러니까 스스로 오류를 고치는 완벽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중간 단계로 2026년에는 양자 2점을 달성하겠다고 하고요. 양자 2점이라는 건 어떤 특정 문제에서만큼은 양자 컴퓨터가 기존 슈퍼컴퓨터를 확실히 능가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자, 반대편 진영도 한번 볼까요? 바로 이온 트랩 방식의 선구자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는 전략이 좀 달라요. 단순히 큐비트 숫자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에 알고리즘 큐비트, 줄여서 AQ라는 자신들만의 성능 지표를 내세우죠. 이건 뭐냐면 그래서 실제로 쓸만한 계산을 얼마나 잘하는데 이걸 보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쟁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거인이 있죠.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은 2019년에 양자 우월성이라는 걸 달성했다고 발표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지금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숙제인 오류 정정 문제에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 거대한 산을 넘기기 위해 엄청난 연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조금 더 가까운 미래로 돌려볼까요? 특히 2026년. 이 해가 양자 컴퓨팅 산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어쩌면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2026년에 어떤 일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IBM, 아까 말씀드렸던 양자 2점을 바로 이때 증명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진짜로 슈퍼컴퓨터를 이기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아이온큐는 훨씬 더 안정적인 이온을 사용한 64 알고리즘 큐비트짜리 차세대 시스템, 템포를 내놓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아예 우주로 눈을 돌립니다. 우주에서 양자 암호키를 주고받는 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인데 이게 성공하면 정말 해킹이 불가능한 통신 시대가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양자 컴퓨터는 NISQ 시대, 그러니까 아직은 좀 시끄럽고 노이지, 오류가 많은 실험적인 단계였다면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진짜로 강력하고 쓸모있는 스스로 오류를 고치는 내결함성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길목에 우리가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팅 업계 전체가 애타게 찾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알파고 모멘트죠. 예전에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을 때 전 세계가 AI의 힘을 제대로 실감했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양자 컴퓨터의 압도적인 능력을 모든 사람이 딱 보고 아! 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과연 양자 컴퓨팅의 알파고 모멘트는 언제쯤 오게 될까요? 그리고 그 순간을 만들어낼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이 흥미진진한 레이스의 승자가 누가 될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